그날도 평소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초소 위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금지된 주파수, 나만의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음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웃음소리, 아이들의 노래, 자유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수라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아니,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총성이 울렸고 불빛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실로 걸어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8선 이름조차 없는 그곳에 김준호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26의 나이, 그러나 그의 얼굴엔 이미 삶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가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세계는 늘 회색이었습니다. 하늘도 눈도 사람의 얼굴도 모두 색을 잃은 듯 했습니다. 초소 안에는 낡은 난로 하나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켜지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항상 얼어붙어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그저 한 톱니바퀴일 뿐이었습니다. 김준호 병사 경계 근무. 대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는 기계처럼 일어나 총을 메고 눈밭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의문도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앞만 보고 걷는 모습.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친구라 불렀지만 그것은 그저 같은 공간에 갇힌 죄수들의 가식적인 연대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되면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여기서 늙어 죽고 싶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한 병장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래, 나도 몰라. 우리 모두 답을 모르지. 그렇게 준호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눈을 감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끝없이 무겁게 그리고 차갑게. 그 눈 속에서 준호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이름 없는 경계선 위에 선 이름 없는 병사로서 말입니다. 라디오를 수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대의 낡은 통신 장비는 자주 고장이 났고 준호는 손재주가 있다는 이유로 늘 수리를 맡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작은 공구를 들고 라디오 안쪽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찌직 찌직, 그리고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이네요. 거리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울, 봄날, 벚꽃.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끄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기온은 영상 15도. 외출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영상 15도. 준호는 그 숫자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는 영하 20도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몰래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 혹시 적발될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통통 튀는 경쾌한 리듬, 그리고 밝은 목소리.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는데 가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길 바랄게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꿈? 저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픔,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주입식 교육.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밤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뉴스, 음악, 드라마, 토크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고 웃었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처벌받지 않고 말입니다. 저기엔 진짜 사람이 사는구나.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곳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말입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병장이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새벽 점호 시간 정치장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한철수 병장이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적의 선전 방송을 듣고 사상이 오염되었습니다.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병장? 그는 며칠 전 자신에게 여기서 늙어 죽고 싶냐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들킬까? 혹시 한 병장이 자신을 고발할까?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광장에 집합했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한 병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동무들이여, 이자는 배신자입니다. 적의 음탕한 음악을 듣고 우리의 위대한 사상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인민의 적이며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 병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격. 총성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병장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말입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안이 말라붙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그리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해산했습니다. 아무도 한 병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로서 말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라디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켜야 할까, 버려야 할까? 한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 위에 붉은 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하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병장을 죽인 그 하늘을,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말입니다. 한병장의 죽음 이후 부대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정치학습 시간은 2배로 늘어났고 상호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을 믿지 마라. 가족도 믿지 마라. 오직 당만을 믿어라. 정치장교의 말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말입니다. 그는 담요 속에 라디오를 숨기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낮은 볼륨으로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두려워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자유는 멀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탈북민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한마디가 준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침번을 서며 눈보라 속에 숨은 채로 그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탈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한병장처럼 총살당할 것이고 가족들도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준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쓴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곧 멀리 떠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저는 천천히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라디오에서는 매일 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이야기, 주말에 가족과 놀이공원에 간 이야기, 새로운 직장에서 꿈을 키우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걸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고 총살당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힘든 시간도 지나가리. 준호는 그 노래를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지나가고 싶다는 것을,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오면 반드시 행동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매일 밤 그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진짜로 살고 싶다. 1월의 끝, 기상예보는 강풍을 예고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한파가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부터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앞을 가렸고 시야는 5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외웠고 철조망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남쪽 초소의 불빛이 보이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물건만 넣었습니다. 물병, 비상식량, 그리고 라디오. 오늘이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침대, 녹슨 난로, 그리고 갈라진 벽.
이곳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지만 그래도 익숙한 지옥이었습니다. 불침번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총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경계 등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경계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보라가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준호는 허리에 묶어둔 밧줄을 풀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을 때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곧바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그의 흔적을 지웠고 바람은 그의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약 30분을 걸었을 때 첫 번째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높이는 약 3m, 그 위에는 가시철 조망이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밧줄을 꺼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었고 살을 긁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반대편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쪽으로 도주자 발견. 확성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밧줄을 놓고 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였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쏴라. 멀리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죽음이 바로 뒤에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터지고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 사이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확인해. 놈을 찾아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명이 사방을 훑었습니다. 준호는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조명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쪽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눈보라에 속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았습니다. 지뢰밭을 표시하는 경고판도 보였습니다. 지뢰밭.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기로 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파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팠습니다.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간신히 몸이 들어갈 만큼. 준호는 배를 깔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벗겨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리 하나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었습니다. 넘었다. 두 번째를 넘었다. 세 번째 철조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바로 비무장지대의 끝, 그리고 남쪽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손은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 위에 붉은 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철조망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밧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맨손으로 철망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다시 그를 찾아냈습니다. 거기다. 쏴.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유낙하하듯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붉은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았습니다. 멀리서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 군의 초소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지막 눈덩이를 넘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눈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빛이 말입니다. 거기 멈춰. 손을 들어. 남쪽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준호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곳곳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남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 하지만 그의 눈엔 적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입니다. 군 병원이에요. 당신을 발견했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소속 부대는? 탈영 동기는? 북한 내부 정보는? 준호는 모든 것을 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요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요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말입니다. 밤이 되면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고문받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은 살았다는 것, 더 이상 거짓된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복잡한 감정의 뒤섞임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총소리도 비명소리도 없이 그저 고요히 내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들어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몰래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활 기간이 끝나고 준호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면접 보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명령받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하지만 다른 의미의 하늘이었습니다. 한병장.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그곳에 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 제공되었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빛 속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엔 웃음소리, 커피향,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풍경입니다. 이 모든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도 되는 것, 말해도 되는 것, 웃어도 되는 것.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때로는 그 자유가 무서웠습니다. 명령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니까요.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총성, 한병장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라면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 그 순간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다.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가끔 눈이 내리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총열, 하얀 눈,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눈을 넘어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몇 달 전 탈북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고통, 눈빛만 봐도 느껴지는 슬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요즘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전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주입된 거짓을 지우고 진실을 채우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금지된 지식이 없다는 것. 역사책을 펼치면 제가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큰 스크린, 웅장한 소리, 그리고 자유로운 이야기. 영화 속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얼굴에, 손에, 그리고 마음에. 하지만 그 상처들은 이제 제 일부입니다. 제가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가끔 라디오를 듭니다. 예전에 담요 속에서 몰래 듣던 그 방송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듣습니다. 큰 소리로 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자유는 멀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유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기를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사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 26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기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제가 넘은 그 선은 국경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이 하늘은 제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늘, 희망의 하늘입니다. 한병장, 보고 계신가요?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당신의 목까지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걸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나입니다. 진짜 나로서 살아갑니다.